여러분, 배달원이 폭증했다. 그래서 식당일 안 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실제 지표를 보면 여러분 사실입니다. 2019년 대비 음식점 종사자 감소 수를 보세요. 15만 9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야,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진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배달은 어떨까요? 배달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44만 9,700명으로 폭증했습니다. 폭증. 2019년 34만 3,400명에 비하면 무려 말입니다. 31%나 늘어난 숫자예요.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100만 명. 100만 6천 명이 죄송합니다.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10만 6천 명이 늘었어요. 난리도 아니죠. 옛날 같으면 배달보다는 식당에서 알바하면서 돈 버는 게 일상사였는데 지금 배달 쪽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쏠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음식점 종사자들은 자꾸 줄어들죠. 2019년에 172만 6,700명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뭐 많이 망했기 때문에 2020년 154만 8,100명까지 줄어들었다가 2021년 좀 좋아지면서 161만 3,400명까지 올라갔다가 배달업이 성행을 하면서 말입니다. 배달업이 성행을 하면서 이게 식당 쪽엔 줄어듭니다. 156만 7,8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배달업 쪽에서 늘어나니 사실 여러분 다 난리예요. 다 난리예요. 사람 없다 사람 없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같은 경우가 유독 심합니다. 식당에서 일할 사람 없다. 그죠? 예,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데가 없다.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데가 없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말입니다. 배달이라는 게 코로나19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없었는데 그런 회사가 탄생을 하고요. 쿠팡이츠라는 것도 탄생을 하고요. 요기요라는 어떤 배달 어플도 탄생을 할 정도로 시장은 그야말로 급성장이라는 표현이 안 어울립니다. 예, 뭐 앞에 급을 몇 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급성장 뭐 이렇게 해도 신찮았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2년 한 3개월 좀 더 길게 보면 3년 만에 배달업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게다가 경쟁까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게 배달의 민족이 1등을 가고 있으니까 저거 무너뜨려야 돼 하면서 쿠팡이츠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기요나 배달통도 그전에 이미 있었고요. 그러면 경쟁이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력 끌어오기가 심각하죠. 인력 끌어오기는 어떻게 되나요?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어떤 유혹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택시하던 사람들도 배달 시장으로 흡수가 되고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배달 시장으로 흡수가 되고요. 조선소에 일하던 사람들도 배달 시장에 흡수가 되고 중소기업에 일하던 사람들도 배달 시장에 흡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 이게 신조업종으로 굉장히 선장을 했어요. 지금은요. 직업 분류상으로 보면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이 14번째로 많은 직업이 됐습니다. 학교 교사가 42만 2천 명이거든요. 선생님이 42만 2천 명인데 그거보다 많습니다. 44만 9,700명이니까 그야말로 우리 일상이 배달이 민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인력시장이 변화가 심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시장 빨리 변할 겁니다. 또 변할 거예요. 어떻게 변할 거냐? 지금 벌써 말입니다. 배달 시장에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못 번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이게 배달업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실적 중심이잖아요. 내가 많이 배달하면 더 많이 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배달 음식에 질렸어요. 이제는요 배달해서 먹는 것보다 가서 먹으려고 해요. 저만 하더라도 배달 음식 못 먹겠더라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배달 음식에 질리니까 결국은 식당에 직접 가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아니면 집밥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배달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 배달 음식 가격이 진짜 비싸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 배달의 어떤 시장도 줄어들 거예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코로나19가 퇴치가 된다면 배달 시장도 굉장히 쪼그라들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식당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또 한 번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 상황이 좀 달라질 거다. 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예,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어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지금 배달의 민족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손이가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락곰탕도 마찬가지고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기다리면 상황은 많이 예, 달라지고 또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식당 일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한 번의 변화가 저는 오리라고 생각해요. 그 변화에 대비해서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업을 더 단단하게 더 강화시키는 방법 저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물가도 떨어질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당분간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기간에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요. 예, 이 어려운 기간을 버텨낸다면 결국 언젠가는요. 물가도 떨어지고 예, 전체가 좀 좋아지는 예, 다시 말해서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때를 대비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부도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 지금 뭐 택시에 대한 대책을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예, 쉽게 말하면 돈 더 줄 테니까 배달업에 갔던 사람들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시장의 개편 또 개편이 일어나고 그 개편 속에 재편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참 경제라는 게 오묘하죠. 늘 변화와 변화 그 변화 속에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경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를 시장에 맡겨두면 더 잘 변한다. 또 시장이 너무 왜곡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가끔씩 개입을 하는 것 그래서 시장을 바르게 예, 시장경제 원리가 잘 작동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 인력이 예, 도망갔던 인력 도망갔다고 해야 되나요? 예, 나갔던 인력 다시 돌아올 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힘껏 참고 견디면 새날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